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당이 된 국민의힘이 총선을 포기한들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물론 없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부인을 대하듯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오길 바랄 뿐이다. 국힘 총선을 포기하고 대선 승리를 바라나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칼럼 소개는 칼럼 내용이 정답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아주 좀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래서 찬반이 뚜렷이 갈리는 그런 칼럼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쭉 읽어보고 하나씩 갖고 오는 건데요. 오늘 칼럼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칼럼이죠. 동아의 김순덕 칼럼, 오랫동안 칼럼을 쓰고 지금 현재는 대기자의 직분인데요. 국민의힘 총선을 포기하고 대선 승리를 바라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매우 기이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권 견제론이 나온단 말인가. 내년 4.10 총선 때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라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나는 혼자 갸우뚱했다. 총선 1년 전 여론조사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설문조사가 있었다. 즉 총선을 앞둔 4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무섭게 정확했다. 2019년 4월 11일 정부 지원론이 47%, 정부 견제론이 37%였는데 2020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까지 합쳐 무려 180석의 압승을 얻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딱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며칠 전에 나온 갤럽 조사할 때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는 응답이 36%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 50%라는 그 여론조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12일 김기현 대표에게 지난달 당대표 선출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말조심, 국민 정서 조심을 주문했다. 핵심을 벗어난 조언이다. 정권 견제로는 단순히 설화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다. 1월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윤 대통령의 얼굴, 윤 대통령의 성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수 국민이 정권 견제를 원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에 불만이 많다는 의미인 거다. 물론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지율이 0%, 1%라도 해야 될 일을 하겠다면서 탈원전, 남북관계 등 문재인 정권 5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당당하게 나설 땐 박수치는 지지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설명이 없고 공감이 없고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무 스타일이다. 지지율이 올라갈 일도 되레 깎아먹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3월 15일자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방일 전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 설명한 적이 있나 싶어 눈물이 났을 정도다. 방일 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읽은 23분간의 담화문은 설명이 아닌 설교였다. 이태원 참사 때도 윤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을 싸고 돌았다. 대통령 취임 전엔 대통령 부인의 활동도 없을 것이라더니 제2부속실도 특별감찰관도 아직 안 두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오만해 보인다. 당대표 경선 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면서 결국 나경원을 주저앉혔다. 민정수석은 안철수 당대표를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조폭처럼 협박을 했다.
유신 독재 시절 서슬 풀었던 중앙정보부장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행태는 보인 바가 없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검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괴담인 것이죠. 예, 검사들 50여 명이 한꺼번에 총선에 우르르 쏟아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검사 총선 러시, 예, 이런 그 괴담인 것이죠. 육사 출신도 무능한 운동권 출신도 정권을 운영했는데 똑똑하고 유능하며 윤 대통령 뜻을 빠릿빠릿하게 받들 특수통 검사 출신들은 훨씬 잘하고도 남을 거라는 소리가 거짓말같이 나돌고 있다. 이러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윤 대통령의 올 초 한 신문과의 인터뷰가 현실이 될 것만 같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올 초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0%가 돼도 할 일을 하겠다며 진짜 검찰 공천을 밀어붙일지도 모른다. 총선에 이기고 2027년 대선에서 지느니 차라리 총선을 포기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2020년 총선 승리하고 2022년 대선에서 패한 문재인 정권보다는 2000년 총선에서는 졌지만 2002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김대중 정권 모델이 100번 낫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김기현 대표가 총선 곤천을 하며 윤 대통령과 맞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당이 된 국민의힘이 총선을 포기한들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물론 없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부인을 대하듯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오길, 그리하여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랄 뿐이다. 예,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며 윤 대통령과 맞설 리는 없다. 그러나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당이 된 국민의힘이 총선을 포기한들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물론 없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부인을 대하듯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오길, 그리하여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랄 뿐이다. 네, 국민의힘 총선을 포기하고 대선 승리를 바라나라는 김순덕 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